예, 목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제 얼굴 볼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저희 우리 현장 평가에 앞서서 굳은 날씨가 아니고 오늘 더운 날씨에 또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원을 뺀 외부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의회 군의회 오시려고 그랬는데 참석은 안 하고 지휘 요구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권오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 과제는 올 초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건의를 해주셨고요. 담당자하고 현지 농가분하고 사전에 좀 시험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본 과제는 앞서서 저희 연구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단시간에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풀이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여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분과 장소를 대해주신 농가주분하고 농업기술원과 좀 심도 있게 해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국장님께서 칼라병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개포 지역에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칼라병의 경우는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내에 칼라병을 가지고 있는 총체벌레가 한 마리만 있더라도 이 한 마리가 대략 2달 정도 하우스 내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한번 발생이 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시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고되고 또 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보시는 오른쪽에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방지를 어떻게 좀 하실 건지를 좀 생각이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 칼라병이 발생된 이 하우스의 경우라면 아무리 뭐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더라도 정식 직후부터 보시면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총체벌레에 의해서 칼라병이 확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육 초기부터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꽃노랑 총체벌레는 하우스 내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험 결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처리구는 이제 토양 소독을 실시를 하고 정식 직후에 이제 일반적인 약제를 처리를 하면서 칼라병이 발병이 되면 발병된 고추는 바로 제거하는 것을 하나의 처리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묘상에서 이제 토양 입제를 처리를 하고 나서 처리일과 동일하게 약제를 살포를 하고 이제 발병주를 즉시하는 처리구를 하나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생물 활용에 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생물을 처리를 했을 경우 과연 이 처리구가 과연 하우스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좀 협의를 해서 총 3가지 처리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 처리하지 않은 관행 재배와 비교를 하여서 이제 칼라병과 총체벌레 발생 상황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토양 소독의 경우에는 이제 다조매 입제라고 해서 상표명은 왼쪽 하단에 보시는 사진에 동일한 상표명으로 이제 바사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여서 토양 처리를 하였고요. 미생물 제재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이지하고
이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미생물 제제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미생물 처리구로 해서 시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부 살포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제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했는데, 최근 그 총체벌레 그 방제에 그 가장 효과가 좋은 이제 살충제 그룹은 아마 그 농약을 사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이제 13번이라고 적혀 있는 살충제나 아니면 이제 5번이라고 적혀 있는 살충제 그룹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13번이라고 적혀 있는 약제를 사시면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시는 게 세큐어라든지 램페이지 요런 약제를 아마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게 13번 그룹의 살충제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스피네토람이라고 되어 있는 액상수화제가 5번 그룹의 살충제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치시는 게 아마 델리게이트일 겁니다. 네, 그 약제를 저희가 이번 처리구에 적용을 해서 최대한의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한 사전 방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토양 소독은 이제 하절기에 해야지만 단시간 내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이제 2월부터 3월달에 했을 때 과연 이 한 달간을 했을 때 좀 토양 소독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처리 전 통체벌레 밀도를 보시게 되면 토양 소독 처리구가 시험 전에 가장 많은 그 월동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 처리 1 전면에 보시는 이 하우스가 시험구 처리구 중에 칼라병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하우스입니다. 전년도 그 농가주분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100%에 가까운 발병률을 보였기 때문에 토양 소독 효과를 위해서 이 하우스를 처리 1번 하우스로 선정을 하였고 기타는 하우스에 맞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결과 내에서 이제 토양 소독을 2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한 40여 정도 이제 실시를 하였고, 토양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토양 소독을 처리했던 이 정면에서 보시는 포장에 총체벌레 밀도를 조사하였을 때 여기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처리 전에는 평방미터당 22.2마리였지만 토양 소독 직후에는 그 반복간 총 9군데에서 토양 샘플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단 한 마리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양 소독에 의한 그 가스에 의해서 살충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처리구도 많지는 않았지만 개체 수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내에서 월동했던 개체들이 하우스 내부로 모두 다 이제 유입됐다라는 이제 결과로 이제 유추가 된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방지 방법별 총체벌레 밀도를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식 직후에는 이제 약제 살포를 이제 주기적으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였고, 미생물 제제의 경우에는 4월 25일, 그 다음 5월 2일, 5월 28일 해서 총 3차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칼라병 감염이 6월 하순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이만이라도 완벽하게 관리가 된다면 이후는 발병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총체벌레 발생 밀도는 6월 하순까지 모든 약제가 완료된 이후에 추후 한 달간의 발생을 추가로 모니터링해 본 결과 토양 소독구에서의 발생이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미생물 제제의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총체벌레 발생密도를 미생물이 좀 따라잡기 속도가에는 좀 힘이 좀 붙이는 것 같다라는 좀 결과를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제의 경우에는 생육 초기에는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생육 후기에는 일반적인 농약 살포와 좀 더불어 진행이 되어야만 미생물 효과에 의한 그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리별에 따른 발병 주의를 보시게 되면 토양 소독을 하고 나서 이제 약제가 들어간 처리의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조사해서 단 1%의 발병률만 나타냈습니다. 전년도에 그 100%에 가까운 발병률에서 1%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리 2의 경우에도 초기에 집중적인 방제를 하고 발병주를 적극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8월까지 발병률이 약 4.4% 정도 발생을 하였고, 미생물 처리의 경우에도 한 7% 내외의 낮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앞에서 하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고추 생육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아마 감염이 됐더라도 아마 발병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가 원래 대조고 무처리 구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스도 전년도 거의 100%에 가까운 발병률을 보여서 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5월달에 이미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좀 추측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근 다른 그 발병 초발생이 된 농가를 추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한 50% 내외의 칼라병의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봤을 때 전년도에 칼라병 발생이 좀 심하게 발병된 경우라면 토양 소독을 좀 실시를 해서 초기에 밀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전년도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에 적극적인 방제와 발병주 제거로 어느 정도의 그 칼라병 발생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는 발병 조사와 이제 각 처리별에 따른 이제 수량을 좀 비교를 해서 12월달 결과 평가에는 이제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결과를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아마 처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양 소독의 경우에는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아마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살수를 하셔서 포항에 좀 땅을 좀 축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물과 반응을 해서 좀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살포를 하고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제 로타리를 한번 깊게 갈아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인 게 이제 비닐을 이제 덮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막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하우스가 크시는 경우라면 좀 비용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우스 폐 비닐이라든지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이런 걸 구하실 수가 있다면 요거를 전면적으로 막 그대로 막 깔아만 주셔도 다른 추가적인 작업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한 달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온도가 낮더라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덮어놓은 결과 그 살충 효과도 있었지만 그 비닐을 덮었을 때 그 하우스 내부에 월동하는 잡초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효과에 의해서 아마 잡초 내에서 월동하는 총체벌레까지도 완전히 얘네들이 살충 효과를 이제 보인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이 정면에서 보시는 이 하우스의 경우에는 거의 5월 하순까지 총체벌레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추후에 이 부분은 아마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분하고에 좀 약간 이제 협의를 하신다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하신다면 약재 비용보다는 아마 좀 제가 오면서 하우스를 많이 봤지만 좀 대부분 좀 크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비닐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 오히려 좀 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아마 이 부분 아마 이제 군행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협조를 받으시면 아마 현장에서 하시는 데는 아마 무리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네. 포지역에는 지금 뭐 일반 총체 싹이라고 해가 살충제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어때요? 그 총체 사기라는 게 아마 회사 담당자분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 회사 담당자분들하고 또 아까 제가 공동개발한 주식회사 이지팀하고도 많이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해본 결과 육묘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총체삭도 그렇고 제가 적용했던 이제 총체풀이 경우도 이제 미생물 제재이기 때문에 생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양 온도가 25도, 30도 정도는 가줘야 얘네들이 활성을 나타내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2월달에 육묘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낮에 하우스 온도가 잠깐 내려가더라도 야간 온도는 20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활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잠정적으로 그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육묘상보다는 오히려 밭을 만들고
정식 직후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 본 결과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일반적인 농약 살포와 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그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육이 왕성하게 되고 하우스가 내에 총체벌의 밀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미생물 제대 단독으로는 힘들고 이제 6월달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농약과 같이 겸용을 해야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2018년에 TBC 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바이러스 때문에 새동이 다 전멸돼서 TBC 뉴스에 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걸로 처음 매스컴을 탔는데 요번에는 한 2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바이러스 많이 극복을 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작물을 제가 좀 키웠는데 처음에 아버님이 보시고 농사 이래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옛날 방식이랑 틀리게 농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력도 좋고 고추도 이제 꽃도 많이 보이고 열매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처음에 와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착각 안 됐다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이 올라가셨는 거 보시면 저는 거의 크게 한 일을 없습니다. 연구사님하고 여기 실장님하고 거의 시키는 대로 거의 100%는 아니고 한 90% 연구사님하고 실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간행을 조금을 포기하면서 여기 연구 나온 결과를 조금만 접목을 하시면은 바이러스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확량은 제가 고추를 조금 늦게 따기 시작했는데 7월달하고 8월달 거의 두 번 반 정도 땄거든요. 아직 따고 있는 중인데 수량은 기존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초장이 못 닿는 거 빼고. 저쪽에 미생물 처리동이 한 번 딸 때 한 60박스 나옵니다. 네, 여기는 기본 80박스 나오고요. 여기 바사미도 처리해놓은 동은 또 틀리더라고요. 네.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안에 요거 빼고 하면 거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예정은 12월 달까지요. 예, 네, 3중이니까. 예. 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내가 더 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 작년에는 제가 청량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건고추만 출하를 했는데 건고추 출하량이 작년에 여기 한 500건도 못 땄습니다. 예. 세동에서 대형 세동에서. 거기 늦게 다니지만 지금 네. 처방이 많이 달리시면 2만 원대인데 내중이 딸 때는 4만 5만 원, 6만 원까지 왔어요. 꽃도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또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어지 가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10kg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만 원, 3만 원. 어지가 안 봤는데 3만 2천 원. 예. 그 가사비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네. 설탕을 좀 굉장히 벗기잖아, 그죠? 네네. 그러고 나서 그럼 로타리 해가지고 네. 로타 있다가 이렇게 고추 씹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게 살짝 뭐 불편하다 보니까 씹어가지고 뭐 생육이 약간 덜니까 이러면 네. 하나도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네. 거기부터 생각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저희가 토양 소득이 했기 때문에 그 토양 미생물한테 이런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 빼는데 제가 그거를 벗기고 나서 로타리움 치고 한 2주 정도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가스가 완전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좀 비료양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일부러. 네, 이게 좀 생육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아까 발표를 하면서 좀 이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이제 하우스에서 이 조건을 아무리 잘 따라주신다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1원칙은 일단 6년상에서 감염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 시험을 하면서 일단 1원칙은
육묘상에서의 감염이 없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 실험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좀 적용을 하신다면 육묘상부터 좀 철저하게 좀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또 하나 정보를 드리면 저희 올해 그 기술원에서 이제 농업환경연구과 공동으로 지금 이제 총체벌레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육묘상에 총체벌레가 들어오는 시기를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육묘상에는 2월 중순부터 발생이 됩니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혹시나 예방적 조치를 좀 필요하고 현장에서 좀 적극적인 방제를 좀 대응을 하시려면 내년 하실 때에는 2월 중순부터 예방적으로 좀 약제 살포가 아마 들어가 주셔야 아마 그 피해를 좀 많이 줄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히 하우스 내 잡초가 이 총체벌레의 전형적인 그 월동 장소고 그 부분이 가장 더 밀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혹시나 그 준비를 하시면서 육묘상 내에 그 제초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같이 좀 더불어 해주셔야 아마 이제 정식하고 나서 봄밭에서도 그 피해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속세 걸려서 월동 밀도 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출입구 조절이라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일찍 월동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런 쪽에 방법 안 되고 그런 쪽에 대응. 네네. 그다음에 원래는 약간 사찰이거나 6월 하수부터 했는데 아니요, 정식 직후부터 했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도 이제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따라주시고, 그 연구사님도 매주 오셔가지고 이제 총체벌레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보면에 뿐만 아니라 예천군 전체적으로 다 해서 총체벌레를 최대한 줄이고 바이러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내년도에 네. 시군 사업으로 이제 적용 시키고 어떻게 시범 사업으로 네 일부 해서 네 시범 사업으로 해야죠. 토양 소독부터 해서 관련자들까지 하는 연농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열농가 정도. 네네. 네네. 지원 사업 10개만 10개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